아, 여기 와 보니까 주인들이 다 빠져나가가지고 허전한 맛이 있어요. 그쵸? 미국은 신나서 난리인데 우리는 여기서 그냥 날마다 그 얼굴에 햇살이 하는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지금 대한민국을 새롭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을 바로잡고 있는 그런 아주 혁명가들이다. 이렇게 자부심을 갖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승만 대통령에 의한 기독교 건국론, 입국론, 그리고 입국론, 그 다음에 뭘 자유마을이야, 자유민주주의. 이런 것은 이제 마을에다가 꽂혀가지고 이제 마을밖에 배는 게 없네. 허기야 뭐 제가 지난주에 제주도에 갔더니 거기 부흥회를 가서 설교하고 나니까 끝나자마자 그냥 제주도에서 저한테 몰려와서 목사님 자유마을 특강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또 따로 제가 호텔에다 모아놓고, 그리고 이제 밥값만 많이 나갔네. 그래가지고 밥 먹여가면서 이 사람들이 아침도 먹고 점심도 먹더라고. 그래가지고 그걸 먹여가면서 강의를 하고 자유마을을 잘 움직이게 하고, 그 지역에 있는 또 감리교 목사들 제가 오게 해서 같이 이렇게 했어요. 제주도에도. 그랬더니 그 다음날 내가 강의하고 난 날 또 우리 김종대 목사님이 제주도에 또 오셨어요. 하여튼 잘 될 거라고 믿고, 자 여러분 지금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그 다음에 자유시장경제, 그 다음 뭐예요? 한미동맹. 근데 이렇게 하는데 저는 한미동맹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고서 다른 사람들을 얘기한 다음에 그거 제가 설명하고, 그리고 나서 자유민주주의, 자유마을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우리가 어떻게 구성해 가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면서 잠깐 설명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디테일한 것도 하겠는데, 지금 여러분 나라가 아니에요. 아직도 대통령이 바뀌어놨는데도, 이 국회의원 된 놈들이, 그것도 다수당이 나와서 시위하고 앉아있는 게 웃기고, 범법자를 보호하겠다고 시위하고, 우리는 다 국민은 알고 있는데 쥐들이 알고 있는 국민은 북한 애들인가 봐, 빨갱이 애들. 그렇죠? 우리 국민은 다 알아, 이재명이가 도둑놈인 걸. 그런데 쟤들은 국민의 편에 서서 한다고 웃기니까 참 기가 차고 매가 차고 순사가 방맹이 차고 그기가 깡통 차겠다고, 그런 걸 보면서, 그러면서도 지금 미군 철수, 작전권 회수 뭐 이런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한미동맹이 얼마나 잘 돼 있는 건지 이런 것을 여러 번 들었지만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자료를 제공하면서 하나하나 설명을 할 테니까 어디 가서도 내가 알고 얘기를 해야 돼. 알고. 한미동맹. 어저께도 예배 끝나고 나서 내가 우리 교인들 앉혀놓고 이 강의를 하니까, 야 오늘도 또 우리 애국 포럼 들으러 가자 이렇게. 자 여러분 우리가 늘 보던 거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광화문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미군 철수하라고 외치고 있는 거 준비됐죠? 우리 한번 이거 보고 한미동맹이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전쟁 구조 미국은 물러나라!
굴복시키고 무기 팔아먹는 미국 놈들은 물러가라! 분단을 조장하고 분단을 이용해서 무기 팔아먹고 지나가 신종만 팽겨왔던 놈들입니다. 자꾸로 일어나서 다시금 긴장을 일으키고 정장 연습하고 무기 팔아먹을 놈들 여러분 속겠습니까? 속겠습니까? 다시는 속지 맙시다. 미국 놈들 물러가라. 됐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게 대한민국입니다. 근데 왜 이런 일들 앞에서 찍소리들 못하고 있느냐? 그것은 우리가 제대로 이 한미동맹의 역사성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한미동맹, 특별히 그 한미동맹을 강화시키면서 이 군사력을 강화한 이 외교 조약을 맺은 것은요, 한미동맹 조약을 맺은 것은 21세기로서 미국에서 뭐라고 평가까지 하냐면 이거는 완전히 한국의 굴욕한 조약이고 노예 조약이다. 이 정도로 미국을 굴복시킨 조약이 한미동맹이에요. 한미동맹. 그 강화 조약을 맺은 것을 사람들이 그걸 잘 모른다고요. 2차 대전의 영웅이었던 아이젠하워가 대통령이 되면서 뭐라고 대통령 선거를 되냐면 한국 전쟁을 내가 반드시 종식시키겠다. 2차 대전을 종식시켰던 아이젠하워가 대통령 후보로 나와가지고 미군이 한국에 와가지고 유엔군과 함께 5만 명이 죽고 10만 명이 다쳤단 말이죠. 이러다 보니까 전쟁으로 경비가 너무너무 많이 들어가는데 이게 끝날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앞으로 한국 전쟁을 끝내겠다. 2차 대전을 끝낸 사람이니까 히틀러를 굴복시킨 사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우리가 한국 전쟁도 끝내겠다 이렇게 선언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인기가 점점 떨어지는 트루먼은 대통령에서 그냥 후보에서 안 나오고 아이젠하워가 나와서 당선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젠하워의 대통령의 공약이 뭐냐면 한국 전쟁을 종식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국을 이제 전쟁을 빨리 끝내고 이 태평양 전쟁 2차 대전 때에 소련군이 너무 많이 죽었기 때문에 미국이 소련에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뭔가 포상을 해주려고 했는데 나중에 가서 소련한테 한반도를 맡기고 철수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걸 알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이승만이야. 그래서요, 지도자는 두 가지가 분명해야 되는데 첫째는 판단력이야. 판단력. 내일을 보는 판단력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 가서는 뭐가 있냐면 추진력이에요. 추진력. 이 판단력과 추진력을 골고루 갖추고 있어야 이게 최고의 지도자인데 그런 판단력과 추진력을 탁월하게 잘 가진 사람이 첫째가 이승만 대통령이고 둘째가 아니야 박정희 대통령이고 여기는 정광훈 목사님밖에 몰라. 국가의 지도자 그리고 시대를 바로 보는 그리고 이제 역사가 평가하겠지 정광훈 목사님은.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앞서서 그렇게 하지 마. 다 만인이 알고 있어. 그러니까 미국도 알고 있고 다 알고 있어요. 자, 그런데 사람이 판단력만 있고 추진력이 없으면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둥이만 살아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 알고 있는데 추진을 안 해.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만이야? 말만 있는 거예요. 말만 옳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건 이제 주둥이만 살아있다 그런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판단력은 없는데 열심히 밀어붙여. 추진력이 뭔지도 모르고 막 밀고 가. 이걸 뭐라고 하냐면은 무시기가 용감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잘 이렇게 분별하고 나가는 것, 판단력과 추진력을 가지고 있는데 예리하게 지금 이승만 대통령이 판단을 해보는 거야. 아, 저 미국 놈들이 빨리 우리한테
여기 빨리 휴전을 내고 나가려고 하는구나. 이것을 안 이승만이가 뭐냐면 우리는 절대 휴전 안 한다. 우리는 이대로 밀고 가서 그냥 북진 통일하겠다. 북을 밀고 들어가서 공산주의 다 없애버리고 남북 통일을 이루겠다. 근데 미국은 그게 아니야. 빨리 중간을 끊고 휴전을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된단 말이야. 이승만이가 양보를 안 한단 말이야. 무슨 소리냐? 우리는 공산주의자 다 몰아내고 자유민주주의 국가 남북 통일을 반드시 이룰 것이다. 이제 너 말을 안 들어. 미국 말을 안 들어요. 아니 아무리 생각해도 전쟁을 통해서 다 폐허가 된 나라고, 그리고 이 나라는 고음을 잠수함 하나밖에 없는 나라. 여러분 전쟁 일어나가지고 3일 만에 저 낙동강까지 밀려간 나라. 거지가 득실득실되고 있는 대한민국, 먹을 것도 없는 이 나라에 그 지도자라고는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는 북진까지 밀고 가겠다. 그래서 남북 통일을 하겠다니까 이게 기가 차고 매가 차고 순세가 반맹 차고 거지가 깡통 찰 노릇이야. 이게 무슨 소리냔 말이야. 그래도 이승만이는 하겠다는 거야. 막 밀어붙이고 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 미국하고 협상을 지금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한미 동맹을 지금 조약을 맺기 위해서, 군사 조약을 맺기 위해서 이것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북진 통일을 막 고집하고 있으니까 그쪽에서 안 된다. 그런데 이승만이 말을 안 들으니까 그냥 우리끼리 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이 중국, 중공, 러시아, 소련, 그리고 북한하고 이게 조약을 해가지고 이제 남북 휴전선을 만들고 포로 교환을 하려고 했잖아요. 포로 교환을. 그걸 보고 있다가 이승만이가 그래? 니들끼리 해봐. 그리고 이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면 그 포로로 있는 대구, 영천, 또 부산, 그리고 광주, 논산 뭐 이런 지역에 포로로 잡혀있는 사람들을 우리나라의 그 원년도 해병사령관을 시켜가지고 다 몰래 저 미군 유엔군이 지키고 있는 포로들을 풀어줘. 아니 무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좋게 얘기하고 가서 체류탄을 터뜨려라. 그 체류탄이 뭐냐? 대한민국의 체류탄은 고춧가루다. 그래가지고 고춧가루 풀어놓고 다 푸는 거. 왜 이승만이가 그 얘기를 했냐면 스탈린이 그 포로로 있던 사람을 다시 돌려보냈더니 그 사람들을 다 죽여버렸거든요. 분명히 이 반공주의자들이 있는 북한으로 넘어가서 포로 교환을 한다 그러면 2만 7천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반드시 다 죽일 거를 이승만이가 안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이 사람들을 해방시켜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하루아침에 풀어준 거야. 미국이 난리가 난 거예요. 이게 휴전 조건으로 포로 교환을 하는데 미군도 붙들려 있는 사람 나와야 되고 우리들 이렇게 줘서 서로 맞교환을 해야 되는데 이승만이가 그냥 풀어줘 버리니까 이게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게 미국이 한 게 아니고 이승만이가 한 걸 알기 때문에 막 그런 걸 들고 이제 이승만 사진을 들고 나오게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이승만의 그 고집, 그래서 이승만이를 아이젠호우가 뭐라고 별명을 붙였냐면 깡패와 싸움닭이다. 이승만이 뭐 그렇게 깡패와 싸움닭이다. 이놈은 협상을 할 줄 모르는 놈이다. 협상을 할 줄 모르는 게 아니라 나라를 알아대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한반도 자유통일을 해야지 반토막을 내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반토막을 미리 낸 놈이 김일성이잖아요. 미리 협상해놓고. 그런데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는 그대로 밀고 나가겠다 하면서 두 번째로 카드 내는 게 뭐냐면 한미 동맹 협정을 맺자. 그걸 해놓고 났는데 우리가 유리연가는 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안 한다고 하는 거예요. 안 한다고. 안 한다고 하니까 그러면서 오가니 너희 다 넘겨주고 우리가 오키나와로 빠져나갈게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러시아한테 넘겨주겠다고 하니 이게 우리 미국이 나가면 우리나라가 이제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승만이가 머리를 잘 써가지고 결국에는 미국을 붙잡아 놓는데 최전방 이 휴전선에다가 그 38선이라고 우리 휴전선에다가 미군 넘어서 저 소련과 중국이 못 밀고 내려오고 북한이 못 밀고 올라오고 일본이 못 밀고 올라오도록 미군을 방패막으로 쓴 사람이 이승만이야.
대단한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내가 이승만에 대해서 한미동맹에 대해서 그 잘 협상이 유리하게 됐는데 어떻게 했는가 한번 여러분에게 설명을 할 테니까 좀 띄워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처음부터 좀 띄워보세요. 대한민국 건국론하고 왜 내가 보냈는데 왜 없어요? 네, 대한민국 건국론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한미 동맹 강화를 중심으로 요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미군 철수해라, 전시작전권 환수해라. 그러면서 저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민족 자존심을 회복하고 미국 노예에서 해방받자. 이들이 주장하는 게 이거예요. 여러분 그게 아니고 우리가 미국을요 올무로 잡아놓고 있는 거예요. 쟤들은 뭘 하냐면 NL 이 민족 해방하자고 하는 것 또는 그 PD 중국 공산주의에 빠져들어서 민중혁명 이런 공산주의 사상에 젖어 있는 자들이 미군이 빨리 나가야만 그래 이 나라를 공산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이 지금 뭐 군사훈련도 하지 말라고 그러고 미군 철수하라 그러고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미군이 주둔해야지 미군이 나가면 우리나라에 달러가 있을까요? 나라가 위태로워요. 자, 그래서 넘겨서 보시면 한미 동맹을 딱 맺으면서 이승만이가 한 얘기예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에 요구한 한미 동맹 강화는 단순한 협상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생존과 번영을 담보할 수 있는 영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이 목표였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공산화의 길목을 막아낼 수 있도록 이승만이가 한 게 뭐냐면 한미 동맹 강화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을 이 한미 동맹 강화한 것 때문에 번영하게 된 거고 대한민국이 민주국가로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쟤네들이 밀고 내려서 벌써 그 당시만 해도 한반도의 반쪽 밑에만 자유민주주의지 북한부터 저 위로 중공, 러시아 그쪽으로 다 보면 다 공산주의잖아요. 다. 그거 보면 요 반쪽 요 세계 지도상으로 보면 진짜 코딱지만 그런 대한민국이 세계의 10대 경제대국이 됐다고 하는 건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입니다. 이게 다 어디서부터 이루어진 거냐 미군들이 우리나라 주도를 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미국이 우리나라 주도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신탁 통치를 다 나라에다 다 맡겨놓고 이제 우리는 미국은 빨리 빠져나가려고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유럽이라는 지역에 워낙 공산화가 많이 되니까 그들을 지켜내야 되겠거든요. 그러니까 유럽도 지켜야 되는데 이 코딱지만한 한반도까지 지킨다고 하는 게 이게 미국에서는 굉장히 군사력 낭비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럼에도 이것을 끝까지 붙잡고 있게 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승만인데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 사람들보다 더 영어를 더 잘했고 사람들에게 설득력이 대단했고 지략이 대단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지략이 아주 탁월하니까 미국에 있었던 그런 정치 지도자들이 이승만의 연설만 들으면 침을 흘렸다는 거예요. 그냥 아멘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처럼 멍하게 있질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이 나라를 바르게 세우려면 반드시 미군이 주둔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자, 넘기셔가지고 보면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은 1942년대 임시정부 승인을 거부한 미국의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 임시정부를 한다고 할 때 의도를 파악했어요. 그래서 미국을 압박합니다. 미국의 도움 없이는 자주독립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미국을 어떻게 해서 전략적으로 이용하는 기지를 발휘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미국이 빠져나가면 틀림없이 이 남한은 공산화가 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미군을 방패막이로 쓰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은 워싱턴 대학을 나왔고 프린스턴 대학을 나왔고 하버드 대학을 나왔다 보니까
거기에 정치하는 사람들 상원의원부터 시작해서 국무위원들까지 다 보면 인맥이 대단한 거예요. 그 사람은요, 사람을 잘 새겨야 돼. 그러니까 내 옆에 사람이 없다. 그건 끝난 거예요. 그게 끝난 거예요. 여러분들은 정말 인맥이 좋은 사람을 많이 둬요. 어떤 사람 꼭 만나도 이상하게 생긴 사람 누가 그런 사람 만날까봐 책임을 지고 만나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이 이렇게 좋은 인맥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었다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넘겨서 보면, 그 다음에 넘겨주세요. 자, 이승만이 한미동맹 강화하는데, 이승만이 대통령이 세계적인 인맥이, 그 미국에 있는 인맥이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의 체결에 절대적 영향을 끼쳤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이 미 국무장관이었던 널레스, 그 다음에 아시아 총사령관이던 메가더, 이런 사람들이 6.25가 전쟁이 났을 때 이 사람들이 이승만하고 굉장히 가까웠거든요. 이승만 대통령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빨리 도와주려고 애를 썼고, 당시에 목사님이었던 빌리그레이엄 목사님 같은 분들이 많이 도움을 줬죠. 한국의 기독교인이 70만이나 되는데 저들을 그대로 내버려 둘 수 없다. 여러분, 우리가 공산화가 되면 제일 먼저 죽을 사람이 누구요? 뭘 우리야? 정광훈 목사지. 자기들 생명만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난 이해가 안 되는 게, 미국에 가 있는데도 미국 놈들 물러가라 그런 놈들이 있더라고 거기. 그렇죠? 어? 아니, 저놈은 왜 미국 가서 사냐고. 아니, 미국 가서 살면서 미국 놈들 물러가라는 건 지들이 그 땅을 차지하겠다는 거야? 난 정말 걔들 머리가 약간 빠가야로 된 거 아닌지 모르겠어.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6.25 전쟁 시 유엔군이 빨리 참전해가지고 나라를 지켜주게 됐다. 이것이 인맥의 영향도 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그 당시 하나님이 참 탁월한 지도자를 세워준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세워준 것이고, 저는 이 문재인이도 필요해서 세웠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 인간이 나오는 바람에 간첩들이 다 기어나왔어. 두들 새끼 기어나오면 다 기어나와가지고 이제부터 때려잡기만 하면 돼. 때려잡기만 하면. 여러분 보십시오. 넘기서 보면 베트남이 왜 공산화가 됐습니까? 베트남에 보면 저들이 계속 주장한 게 뭐냐면 평화와 공존이요. 말은 참 잘하지. 공산주의 사상의 핵심이 뭐예요?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 그러면서 모든 회사의 사장이 우리의 우위가 될 수 없다. 모든 거 다 뺏어서 나눠 갖자. 골고루 분배하자. 하는데 지도자들 되는 놈들은 돈 다 쓸어 먹는 거 봐. 에? 저놈들이 얼마나 거짓된 거예요. 내가 그것까지 다 준비해 놨는데,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 사유재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어느 정도까지 법을 바꿔놨는지 아십니까? 복지재단을 하잖아. 복지재단 하면 3년 이사를 하고 한 번 더 유임한다면은 다시는 이사를 못해. 그래가지고 3년이 지나야 다시 이사로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모든 설립자부터 모든 이사가 다 물러나야죠. 그리고 다른 이사들이 와가지고 다른 이사들이 와서 그거를 차지하고 있는 동안에 좌파들이 다 장악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알고 있는 복지재단 굉장히 큰 데가 있거든요. 거기가 1년에 이렇게 활용해서 쓰고 있는, 어려운 사람을 돕고 있는 그런 단체가 약 한 300억 정도 써요. 그리고 굉장히 큰 데인데 이거를 설립자를 다 몰아내고 다 쫓아내버리고 오히려 이상한 것들이 들어가가지고요. 그 전에 있었던 가족들을 다 고발하고, 그래가지고 이 사모님이 지금 암을 앓고 계셔요. 굉장히 고생을 하고 있는데 매일 저한테 전화와. 장 목사님,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거 찾을 수 있지? 어떻게 해야 이거 할 수 있지? 맨날 전화 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있으면 이제 우리가 갈까? 어?
여러분이 가서 뭐만 하지. 그래서 왜 저기 이재명이 뭐 이렇게 하는 사람은 뒤도새도 모르게 자꾸 죽는데 우리 우파들 걸 뺏기면 아무것도 그것뿐만이 아니라 대학 있잖아요. 대학 같은 데도 이사들을 다 장악하고 총장들을 다 장악했어요. 끔찍합니다. 지금. 내가 이제 그 다음번에 시간 되면 지금 얼마만큼 이게 바뀌어졌는지. 그러니까 보니까 내가 당했던 거고 똑같게 대학 뺏는 것도 없고 관선지사들이 다 들어가서 차지하고 있고요. 그런 대학이 수두룩해. 사립대학이. 그러니까 인재를 키워내는 대학이 아니라 완전히 이상하게 지금 나라가 바뀌어버렸어요. 여러분 지금 대통령 한 분 바뀌었다고 해서 세상이 바뀌는 줄 아세요? 절대 아닙니다. 이런 때에 정신 우리가 바싹 차리고 자유마을 치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하부 조직부터 우리가 다시 먹고 나와야 돼요. 그렇게 안 되면 안 됩니다. 지금. 자 여기 보십시오. 공산주의자한테 한결같이 외치는 것이 뭐냐. 평화와 공존하면서 안보를 등한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재인일 때 우리나라 군사훈련 했어 안 했어? 안 했지. 아니 이놈 미친놈이라니까. 여러분 우리 그 휴전선에서 20km를 이렇게 비행기가 못 뜨겠잖아. 그럼 우리 휴전선에서 서울까지가 몇 킬로예요? 24km. 평양까지는 126km가 되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20km를 못 뜨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 그래도 감사한 거는 미군이 우리하고 협정한 적 없어. 그리고 미군 비행기가 떴어. 이게 이게 좀 끔찍한 거예요. 제가요 판문점에서 근무한 사람이고 GP에서 근무해서 그때 도끼 만행 사건, 민우나무 사건 있잖아. 몰라도 아는 척 좀 해봐요. 그때는 진짜 전쟁 나는 줄 알았어요. 우리 거기서 완전 본부 중대다 철수하고 민간인 거기 대성동 있고 자유마을이 있어요. 이 뒤에 보면 통일천 마을이라는 게 있고 최전방에는 자유마을이 있어요. 거기에. 근데 거기에 그 대성동이지 거기는. 그래가지고 거기 있는 민간인들 다 철수했어요. 밑에는 정찰기 뜨고 그 위에 코브라 뜨고 완전 전쟁 갈겨그러면 끝나는 게 그때 갈겼어야 되는데 대통령 그러면 내가 여기 없지. 그때 죽었지. 왜냐면 그거 딱 하는 순간에 우리는 거기 이제 그 임진강 다리가 있거든요. 그 임진강 다리를 끊어버립니다. 못 나오게. 이제 그렇게 되게. 그런데 놀라운 거는 그때 대통령이 카터였어요. 카터가 아니고 레이건이었으면 갈겼어요. 아이 카터가 카터를 해버리네. 미군들 그때 마지막으로 유서 쓰고 그랬어요. 막 울고불고 했다니까. 야 미군도 우니까 눈물은 우리랑 똑같은 맛을 자 넘기셔가지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승만 대통령 우리 민족의 희망이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있다고 보고 남한이 아시아의 민주주의의 전시장이 되도록 미국한테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모든 아시아의 민주주의 전시장이 되도록 경제 원조 10억 달러를 요구했어요. 10억 달러면 약 1조 3천억 정도 지금 돈으로 오면. 그리고 결국 하도 땡깡을 부리니까 그거 해주고 군사자금 지원해주고 박정희 대통령까지 미국에서 지원한 돈이 약 4조예요. 4조 30억 달러 30억 달러. 여러분 이렇게 엄청나게 우리나라를 지원해 준 거예요. 또 미국이 아니 우리가 미국한테 얻어먹었어? 우리가 줬어. 얻어먹었어요. 아니 그런데 왜 나가라고 그러니까 발광을 떨어? 자, 그 다음에 한미동맹 보세요. 이승만 대통령은 1954년 8월 한미상호 방위조약을 체결하고 미군을 어디에다 집어넣었다고? 최전방에. 왜 안 떠? 예. 괜히 나 혼자 읽었네. 상호 방위조약을 체결하고 미군을 최전방에 주둔시킴으로써 중국, 러시아, 북한의 남침을 막았고 일본의 북침을 막는 절묘한 외교적 균형을 이루었다. 네.
이것을 협상시키기 위해서 여기 보세요. 포로 석방 27,389명을 석방시키면 고춧가루 테러를 해가지고 대단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의 역사를 공부하고 계십니다. 자, 다음에 넘겨서 보십시오. 제가 이거를 어저께 우리 교회에서 강의를 했더니 그 유엔의 그 NGO 하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딱 나오더니 목사님 이건 한 편의 논문입니다. 논문. 그래. 어디서 이런 자료를 다 찾았냐고. 내가 목회는 안 하고 이것만 하고 있지. 자, 여러분 우리가 볼 때 그 밑에 보세요. 그 조그만 팩트 체크하세요.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은 미국의 노예 계약이므로 조약을 파기하고 주한미군을 철수해야 한다? 이게 과연 맞는 말일까요? 아닙니다. 미국에서 얘기할 땐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은 오히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미국의 굴욕적인 계약입니다. 미국을 굴욕시킨 거예요. 우리나라 이 한미동맹 맺은 걸 보고 일본이 우리보다 2년 먼저 맺었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이 재계약을 할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한국처럼 해달라. 우리도 한국처럼 해달라. 그러니까 미국에서 미쳤냐 이놈들아. 그럼 도대체 한국은 어떻게 조약을 맺었길래 이런 일이 있느냐. 첫째, 이 조약은 무기한 유약. 이 조약은 무기한 유약. 일본은 10년마다 재계약을 해요. 일본. 근데 우리는 무기한이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상호 지원하는 평등조약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미국에 문제가 있으면 우리 한국이 돕는다. 한국에 무슨 일이 있으면 미국이 무조건 따지지 말고 돕는다. 이때 대한민국은 완전히 전쟁의 폐허가 돼가지고 아무것도 없고 땅덩어리밖에 없고 싸울 무기도 없고 완전히 전쟁으로 인해서 아주 그냥 먹을 것도 없는 그런 나라였어요. 저도 어렸을 때만 해도 내가 어렸을 때만 해도 먹을 게 없어가지고 배가 고파서 자다가 먹는 꿈을 꿔요. 그러면 쩝쩝쩝 떠면은 전 가족이 다 일어나. 뭐 먹어? 뭐 먹어? 그거 꿈에서 뭐 먹은 거예요. 꿈에서. 그래서 소나무 껍질 벗겨 먹고 잔디에 가서 잔디뿌리 타서 이렇게 달짝지근하고 빨아먹고. 그거 안 해보셨어요? 했잖아요. 네, 봤어요. 한 깐풍기 먹어보고. 네, 봤어요. 아니 그냥 아카시아 꽃이도 얼마나 달짝지근해. 그거 진탕만 타 먹어가지고 배탈 나가지고 배에서 고속도로가 생기고 막 이랬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못 살았던 나라인데 미국을 뭘 도와주냐 우리가. 그런데 이런 조약을 맺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아이젠하우는 빨리 이게 평화협정을 하고 미국을 철수시켜야 되는데 전쟁을 끝내야 되는데 이 전쟁을 끝내야 되는데 저 이승만이가 말을 너무 안 듣는 거야. 그러니까 완전 싸움장에다 깡패였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싸울 때는 그렇게 하고 못 이기는 거예요. 요즘에 내가요 TV에서 일부러 찾아서 야인시대를 봅니다. 김두한이 깡패들. 근데 이 깡패들이 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애국자예요. 이거 사람이 바뀌어지는 거야. 요즘에 제가 어저께도 한국에 이제 마약 예방 퇴치 그 내가 이제 총동원 하기 위해서 어저께 이제 그 오야봉들이 다 우리 교회에 모였어. 그 오야봉들 모여보니까 그냥 덩치만 봐도 그냥 기죽겠더라고. 그날 3.1절 날 이분들이 가장자리 전부 다 옷 입고 그 사람들 이렇게 하면서 내가 그랬어. 내가 요즘에 야인시대 본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이제는 나라를 위해서 애국자들로 바뀌어라. 누구들이 아멘 오더라니까. 그리고 밤에 전화가 온 거야. 목사님 오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은혜 많이 받았어. 내가 어저께 존중이라는 설교를 했거든. 존중. 근데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하는데 혀가 꼬부라져 있다. 아이고 방언 받은 것 같아. 방언.
그다음에 그래서 우리나라가 한국전하고 월남전이 있었죠. 그 전쟁에 갔을 때 미국이 요청을 해서 우리 군대가 간 거죠. 가는데 우리가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우리나라 군인들 월급은 니들이 줘라. 그래도 혈맹으로 맺어줬는데 한국은 뭐 돈이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병사들의 돈을 미국이 준 거예요. 월급을 줬는데 거기서 우리나라에서 군인들에게 주는 월급만큼만 주고 나머지는 다 나라가 해가지고 그 산업화에 쓰고 경부고속도로 하는데 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미국 때문에 손해본 거 없어. 띵낀 거 하나 없어. 그리고 미 군사력 필요시 우리가 급해서 미 군사력이 필요할 때는 무조건 미 항모 전단, 전투기, 그 다음에 잠수함 이런 게 다 뜬다.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이 쓴 돈이 600억이에요. 600억. 다시 불러야 돼. 여러분 이건요. 그냥 우리가 그게 한미 동맹 조약을 맺을 때 이거를 이승만이가 집어넣은 거예요. 언제까지? 무기야. 이게 여러분 한미 동맹인데 이런 한미 동맹을 왜 철수해야 돼? 이걸 왜 파기해야 돼? 그러니까 미국이 한국한테 지금 우리가 파기하기를 은근히 바라고 있어. 근데 우리는 안 해. 문재인이나 하려고 있지 않대. 문재인도 아니야. 여러분 여기 나오니까 이런 거 배우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 조약국 일본 거하고 비교해 볼게요. 넘겨보세요. 우리는 무기한이야. 미국은, 일본은 10년 단위 갱신. 상호 지원하는 평등조약이야. 우리는 평등조약이야. 그래서 필요시는 군사지원을 언제든지 가능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일본은 미국의 일방적인 조약이야. 그리고 일본의 정치까지 미국이 간섭하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절대 간섭을 못해. 평등조약이야. 그리고 우리는 혈맹조약이야. 혈맹. 피를 나누는, 미국과 우리는 피를 나눈다. 그런데 일본은 비즈니스 동맹이야. 그러니까 이게 상업적이야. 상업적. 그런데 여기 보세요. 미 군사력 필요시는 아까 얘기한 대로 무제한으로 우리가 이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드 좀 와줘. 그러니까 오는 거예요. 돈 한 푼 안 들고. 그걸 못 시설하게 하니 우리 땅만 제공했는데 그런 어마어마한 거 우리가 뭐 사다가 놓습니까? 아니 그거 와서 우리 좀 지켜줘. 그런데 그것까지 못 느껴 하는 게 이게 간첩이지 이게. 근데 일본은 뭐냐면 미국의 허락 시에만 이게 허락이에요. 우리는 허락 안 받아. 와. 그럼 와야 돼. 우리가 급하니까 와서 이거 해줘. 그때 해줘야 돼. 여러분 미국이 굴욕을 당한 거예요? 우리가 굴욕을 당한 거예요? 이게 한미동맹. 이런 것을 이뤄낸 사람이 이승만 대통령. 그 조약서를 보겠습니다. 넘겨서 보시면. 그 조약서가 이거예요. 이 조약서가. 그래서 내가 물어봤지. 그러면 미국이 반대하면 이거 어떻게 할 수 있냐? 안 된대. 상호 간에 협의가 돼야 돼. 근데 우리가 미쳤다고 이걸 파기해줘? 여기 보세요. 4조에 보면 재밌는 게 있어. 상호적 합의에 의하여 미 합중국의 육군, 해군, 공군을 대한민국의 영토 내와 그 부근에 대처하는 권리를 대한민국은 이를 허용하고 미 합중국은 이를 수록한다. 여러분 보세요. 육해 공군을 한국이 허락을 해줘야 돼. 여기 와서 이거 하세요. 허락해야만 미국은 아멘하고 수용한다. 이렇게 돼 있어. 6조에 보면 재밌는 게 나와요. 본 조약은 무기한으로 유효하다.
자, 그 다음에 넘기서서 보면 일본 조약이요. 요거는 일본 주도는 완전히 미국의 하수인이야, 하수. 미국. 그러니까 일본은 항상 미국 가서 살살살살 빌어. 그래도 여러분 문재인이가 막 가서 뭐라고 막 해도 미국에서 이거 꼴보기 싫어서 이거 안 왔으면 좋겠다 그래도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가서 우리 한미동맹을 다시 강화시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참 윤석열 대통령 잘하고 있죠. 그렇죠? 박수 한번 쳐주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게 꼴사납겠지. 좌파들은. 그러니까 저것들이 난리 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난리 쳐 번들. 우리가 자유마을을 장악했는데 이거 되겠습니까? 아이고 시간이 벌써 저렇게 갔네. 아이 난 끝까지 해야 돼. 자, 한미동맹 강화 거기 보세요. 자 보세요. 이것 때문에 한미동맹의 효과를 봐야 되겠죠. 그렇죠? 이거 해서 어떤 효과가 나타났는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첫째 시작. 한반도 주변의 평화 유지가 됐어요. 맞아요? 여러분 이 미군이 주둔하기 전까지만 해도 13년마다 한 번씩 한반도는 전쟁이 일어났어요. 13년 만에 한 번. 근데 70년이 지났는데 전쟁 한 번 안 해요. 그래서 한반도의 평화가 유지돼요. 그러니까 저것들이 싸우고 싶어서 지금 중국이나 러시아나 이 공산주의 놈들이 지금 길을 쓰고 있는데 저들을 이번에 하여튼 다 드러내서 깍대기를 다 벗겨버려요.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가 됐어요? 두 번째 가니까 군사 강국이 된 거예요. 그 우리나라 지금 여러분 무기도 막 팔잖아. 어? 전투기도 이제 팔게 됐잖아. 이 군사 강국이 된 건 대단한 나라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이요.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한국의 민주화를 기억.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가 된 거죠. 이게 그게 여러분 이게 위에서 시시탐탐 노리고 언제 간첩이 150만이라고 하는데 지금 대한민국에 살아있는 게 은혜지요. 그 다음에 미 지원으로 외교가 확대돼. 우리나라는 지금 해외 나가도 무시당해 안 돼. 문재인만 무시당했어. 그 다음에 한국의 개방을 촉진해서 세계 어느 나라든지 다 갈 수 있어. 그리고 대한민국은 원래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다 분명해가지고 추운 데 가서도 우리는 살 수 있고 더운 데 가서도 살 수 있고 그냥 침대에서도 잘 수 있고 바닥에서도 잘 수 있고 매운 것도 먹을 수 있고 싱거운 것도 먹을 수 있고 우리는 없어서 못 먹어. 왜냐하면 전쟁을 해서 다 뺏겨가지고 먹을 게 없는데 우린 그걸 가지고 창의적으로 음식을 만들어서 머리고 순댓국 그들이 안 먹는 거 꼬리곰탕, 족발, 무족탕 먹다 먹을 게 없으니까 쓰레기까지 먹는데 쓰레기라고 할 수 없으니까 시래기 이렇게 해가지고 비타민C에서 먹는 우리나라가 대단한 나라죠. 창의적인 나라. 우리는 절대 굶어 죽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한국의 문명의 사적 조안이 대륙 문명과 해양 문명과 여러분 지금까지 보면 세계를 정복한 나라가 다 바다를 끼고 해양 문화로 세상을 정복하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정복되지 않은 바다가 어디냐? 동해요, 동해. 그럼 대한민국에서 동해로 이제 세계로 뻗어가는 거예요. 역으로. 삼천리반도 금수강산에서부터 이 미군이 주도하는 바람에 한국의 기독교화에 영향이 된 겁니다. 그렇죠? 선교사들이 한국에 많이 들어와 줬고 기독교에 이렇게 교회가 많은 나라가 어디 있어요? 그 다음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국방비 절감에 따른 경제 성장으로 한국의 기적.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여러분 얼마나 귀해요. 국방비 안 들어가지고 이렇게 살아난 거 아닙니까? 네. 아니 그 당시만 해도 여러분 알잖아요. 옛날에 미군 부대에 가는 우리 하우스보이라고 그랬잖아요. 옛날에 그분들이 거기 가서 근무하면서 거기서 월급 받았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잘 살아서 우리가 이제 월급 줘. 지금은 우리가 주는데 제가 벌써 대학 다닐 때 그때만 해도 다 미군 부대 다니는 아저씨들을 그렇게 부러워했어요. 나도 그 옛날에 그런 얘기죠. 미군들이 지나가 먹다 나면 초콜릿도 버리잖아요. 헬로 초콜릿 기분이 먹던 것도 좋아요.
아니 그만하잖아. 자, 그 다음에 넘겨서 이게 또 기가 막힌 거예요. 일본 놈들이 자꾸 한국에 넘어가서 바다에서 고기를 자꾸 잡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승만이 평화선을 딱 구축을 해버려. 1952년 1월 18일 날 한국의 수자원과 독도를 보호하기 위해서 동해에 평화선을 선포하고 독도는 한국 땅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저쪽 밑에 보면 저는 선을 그어버려. 딱. 그러니까 일본에서 막 난리치고 펄펄 뛰는 거야. 안 돼. 여긴 뭐다. 대단한 분이죠. 그런데 보세요. 우측 읽어볼게요. 이승만 대통령은 일본 정부의 강한 반대에도 일본 정부의 강한 반대에도 단호히 대처했고 이로써 독도를 포함한 영해를 지켜내면서 실효적으로 지배할 수 있게 되었다. 이승만의 평화선은 50년 후 오늘날 해양의 최고 헌법인 유엔 해양법 협약 EEG 규정의 전신이 되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선 그대로 그대로 됩니다. 야, 여러분 이렇게 지각 있는 대통령, 미래를 볼 수 있는 대통령. 근데 이승만 대통령은 그 나쁘게 평가하는 놈들 나쁜 놈이지. 그래서 다시 이승만을 여러분 이승만 대통령을 저기 해야 돼. 우리가 건국 기념을 세우고 진짜 대한민국의 건국 대통령으로 우리가 존경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러면서도 이승만 대통령을 친일파라고 그러잖아요. 친일파. 근데 이승만 대통령이 여러분 독립운동한 사람들이 친일파 되겠어요? 그 왠지 이승만 대통령은 건국 후 내각의 친일 인사를 많이 기용했기 때문에 친일파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유학을 하고 인물을 찾아 쓰려고 그러면 일본을 갔다 온 사람밖에 없어. 그러니까 사람은 인재를 쓴다고 보니까 일본에 있는 사람들을 썼는데 거기 보세요. 친일파 연구자들의 조사에 따르면 이승만 정부 내 일제 관료 출신은 32%. 일본을 이렇게 친일한 사람 32%.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한 후에 장면 4.19 혁명 정부 내각에서 장면이 세운데서는 60%가 일본 협력자였어요. 그러면 누가 친일파야? 장면이가. 그냥 여러분 이걸 보면 이승만 대통령은 절대 친일파가 아니에요. 나중에 이승만 대통령이 하와이에서 돌아가셨잖아요. 돌아가셨을 때 이 이승만 대통령은 뭐냐면 난 죽어서도 일본 땅 위로를 날지 않겠다. 한번 보실까요? 마지막에 한번 보여줘. 여기 보면 이승만의 반일 정신이 딱 나오는데 하와이에서 죽었을 때 이 사람이 곧장 가면 일본 열도를 넘어가야 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냐면 웨이크 섬 밑으로 돌아서 삥 돌아서 대한민국으로 유골이 온 거예요. 여기 보세요. 귀국을 늘 그리워했던 이승만 대통령의 유해는 호놀룰루 공항에서 직항노선이 아닌 웨이크 섬을 지나는 우회 항로를 통해 환국했다. 그 이유는 마지막 육신조차도 죽어서도 일본 땅 위로는 날지 않겠다는 이승만 대통령의 마지막 정신을 배려한 것이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친일파냐고. 이런 프레임에 우리가 걸려들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미동맹이라는 걸 계속 우리 정광훈 목사님 외치잖아. 네. 그 외치는 걸 내가 이렇게 디테일하게 이렇게 받쳐주는 거야. 자, 마지막 이승만 대통령 한 거 읽어보고 끝낼게요. 자, 시작. 그러니까 여러분 한미동맹은 유지돼야 되겠어? 없어져야 돼? 광화문에 나가서 시위하는 놈들이 이 얘기를 들어야 돼, 안 돼? 여러분들도 가서 한미동맹 지지 덮어놓고만 하지 말고 이런 것들을 다 알고서 설명을 해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래야지 우리가 정말 이 광화문 세력들은 한국 근대사를 꿰뚫어 막 이런 지식이 이거 학비네 다 빨리 자유마을 운동을 해야 돼요. 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제가 이제 다음에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 이런 것도 다 내가 이런 식으로 다 준비해놨거든. 시간이 있어서 그러니까 하나 다음으로 다 하면 되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자유마을이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이제 어떻게 조직하냐면 여러분들이 하기 힘들면 그 지역에 국민의힘의 당원으로 잘 조직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런 사람들 좀 만나가지고 자유마을 만드는데 함께 하자 그러면은 다 움직여. 나는 요번에 우리 동네에서 그런 사람을 하나 만나가지고 그 사람을 조직 총괄 대표 이렇게 해서 조직 총괄 대표. 그랬더니 우리 이 만부장을 엄청 많이 도와주고 만부장이 부려먹더구만. 막 부려먹고 그리고 맨날 나를 가지고 오라는 거야. 아니 목사 그냥 조직해놓고 거기 가서 오라 그러고 밥값은 또날 좀 내라고. 그래도 내가 이걸 한다. 내가 다른 건 아니야. 내가 다 돌아다녀 보니까 좋아요. 아니 여러분이 자유마을이 얼마나 좋은지. 시골을 지나가는데 누가 막 찾아와. 난 웬 아주머니가 날 막 오길래 혹시 나하고 연애하지 않은 줄 알고 깜짝 놀랐어. 왜 그러냐? 목사님 자유마을 하는데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얘기 하는 거예요.